어느덧 찾아온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더 신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도입니다. 어찌저찌 해가지고 한 주가 또 흘러갔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 성적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죠? 과연 이번 주말 기분 좋은 주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영상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파월의 매파적인 연설 때문에 약간 좀 불안했었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일단 이를 무시해주면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에 중국과의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답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과 멕시코 생산적인 협상이 있었으며 이탈리아와도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 결과를 조만간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의장 제롬 파월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어제 기자가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증시 폭락 대응을 위해서 연준이 개입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롬 파월은 아니오라고 답을 하면서 연준의 시장 개입 기대하지 말라. 트럼프는 매일 변한다. 또람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은 종종 어떤 생각을 하고 2달 후쯤 이를 되돌아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이거 혹시 지금 본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2달 후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정신 차려 제롬 파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증시가 어떻게 되든지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번 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 측에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면은 나서가지고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연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은 결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개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공개적으로 제롬 파월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데요. 그는 제롬 파월을 해임시켜야 된다.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파월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 판단을 많이 한다. 자, 이 부분은 맞죠. 그는 항상 늦고 틀린 판단을 많이 합니다. 정확히 트럼프 저번 임기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또한 트럼프는 조만간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벌써 금리 인하를 7번째 하려고 하고 있다. 제롬 파월 뭐하는 짓이냐라고 그를 비난하자 트럼프의 지지자들 역시 시진핑보다 어쩌면 제롬 파월이 더욱더 큰 미국의 적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유로피언 중앙은행 트럼프의 예상대로 금리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단행한 유로피언 중앙은행. 자,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내리게 될까요? 설마니 제롬 파월 지금 약이 올라가지고 5기로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어서는 저번 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소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 이거 설마하니 어느 한쪽이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증시 오늘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 없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3,300달러 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단단한 모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쏴보자 85,00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85,178달러. 이더리움은 1,612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안타깝게도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1억 7,077만 달러가 빠져나가는데요. 블랙락에서는 3,099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으나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등에서 1억 달러 이상이 각각 유출이 되면서 큰 유출을 기록. 오늘 비트코인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물 ETF 자금 유입은 어떻게 될지. 자, 그런가 하면은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를 수용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패션 기업 아납 100억엔 상당의 비트코인을 그들의 재무에 포함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매집 경쟁 아주 긍정적이다. 자, 그러나 채굴자들은 최근에 비트를 좀 팔아제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트를 매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채굴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상장된 주요 채굴업체들은 지난달 생산된 비트코인 물량의 40% 이상을 매도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매도 비율이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매도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자, 그리고 오랜만에 깨어난 고래들, 보통 고래가 깨어나면 비트를 던지곤 하는데 해당 고래는 오히려 비트를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비트 100개 매수. 야, 여유롭게 비트 100개를 한 번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력 대단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세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했다. 3분기쯤이나 돼서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당분간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것에 대한 근거로 암호화폐 50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폐들 모두 200일 2평 아래로 내려왔다. 약세장 진입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다. 벤처 투자자들의 투자도 위축이 되는데 2021년에서 2022년도 정점 대비 50에서 60%가량 줄은 상황. 금융긴축과 보호 무역 중심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다. 또한 토탈2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 같은 경우 작년 12월 고점 1조 6천억 달러에서 9,500억 달러 수준으로 41% 떡락했다. 과거 정점이었었던 2021년 8월, 2022년 4월 사이 대부분의 기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정도 돼가지고 비트가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자, 이러한 전망 같은 경우는 코로시 AK 분석가가 최근에 올린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와도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금이 지금 전고를 뚫었기 때문에 비트가 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금이 100일 정도 비트코인보다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100일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100일 후에 비트코인이 금의 궤적을 따라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일 후가 되면은 그때 자리가 딱 3분기 시작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맞물려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을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지만은 최근까지 사람들이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M2 머니 서플라이를 따라가지고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떡상하게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게 되겠죠. M2가 맞다라면은 조만간에 비트가 치솟아 올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맞다라면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분석이 맞다라면은 이제 3분기까지 6월이 마무리되고 3분기 7월달이 시작될 때까지 비트가 횡보 및 약세를 보일 것이다. 자, 과연 누구의 분석이 맞을 것인가? 이기는 편, 우리 편. 어찌됐든지 간에 비트는 갈 수밖에는 없드아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돌파하기 위해서는 8만 6천 달러를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라면 비트가 87,740달러를 한번 뚫어줘야 된다. 그 자리가 비트 스탬프 기준 비트코인 일봉 200일 2평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한번 뚫어주고 86,000달러를 지지 구간으로 만들 수 있다면 9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만약에 비트가 87,000달러를 뚫게 된다. 그러면은 4억 7,400만 달러 상당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들은 긴장을 좀 해야 되겠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저항 근처에서 비비고 있는데요. 추세장을 뚫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가 정말 열심히 올라가지고 9만 달러 위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줄 수만 있다면 엄청난 대폭등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전세계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9만 달러 안착. 조만간에 꼭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겹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언제 떨어지냐? 하락 다이버전스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69%, 71%까지 쏘게 됐다가 그 자리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강세가 전혀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121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블랙락에서도 유출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430만 달러가 빠져나갔었다. 최근에 이더리움 보시면은 굉장히 매도 관련된 소식만 줄기차게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더리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때 해당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 지표 이더리움 실현 가격 밴드 지표가 저평가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자리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아브람 차트는 코인데스크가 아니라 크립토კვ언트 기고문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의 주요 강세장은 실현 가격 밴드가 낮은 상황, 즉 이더리움이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부터 시작했었던 경향들이 있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실현 가격을 이탈해 가지고 과매도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더리움 가격의 바닥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지금이 이더리움의 바닥일까? 1000달러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일단 1600달러를 지켜주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진짜 지대로 된 알트 불장을 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더리움의 활약, 특히 전고를 뚫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더가 전고를 뚫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난관을 거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의 헤데라 해시그래프 분석인데요. 다른 알트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반등 이후에 지지 확인 후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다음으로 LG 분석가 뿡뿡이 코인 최근에 하락 이후에 엄청난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두 가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75센트까지 떨어졌을 때 해당 자리에서 롱을 치거나 아니면은 정을 뚫고 1달러에서 안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롱을 치거나 지금은 건들기 애매한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특정 코인들 엄청난 대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어제 또 다른 코인이 90% 이상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프로젝트 베이스의 밈코인 중에 모두를 위한 베이스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출시 직후에 떡상, 그 다음에 몇 시간 만에 90% 폭락.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출시 몇 시간 전에 떡상, 90% 폭락,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가고 있다. 와,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해당 코인은 어쩌면은 코인베이스에 정식으로 상장이 되게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죽지 않고 살아남고 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미처 몰랐었던 사실인데 바이낸스는 상장 투표뿐만 아니라 상패 투표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어떤 코인을 죽일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를 쫓아낼 것인가. 최근 결과에서 FTT 토큰이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코인으로는 G캐시 혹은 Z캐시, 자스미, 시큐리티, 플레이딥 등등이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된다라고 하면 상패 펌핑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으로는 어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을 걸었다라는 점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느 당이든지 간에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을 걸면은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극우라고 하면서 이제 개거품을 물고 막 발광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게 화를 낼 일입니까? 이 작은 거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피곤하게 사시는 것이 아닌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기사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누가 당선되는지 그게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제 댓글 중에 또 웃기는 게 코인 시장 뭐 별 볼 일 있나, 망했으니까 국장을 해야 된다, 국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국장은 개뿔 청국장 한 그릇 시켜서 드시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주말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금요일 불타는 광주 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